2022년 4월 29일 한국뉴스입니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를 넘어섰다. 연일 치솟는 강달러의 원화는 속수무책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날 126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280원대를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2년 전인 코로나19 위기 직후 기록을 넘어설 위기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간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밀가루 값도 엄청 올랐는데 식용유도 대란이네요. 4,5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 팔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학원가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최근 재료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 밀가루는 물론 식용유값까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큰 문제다. 그는 장사 20여 년 만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파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세계 1위 파묘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자영업자들 한숨이 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물류 대란에 이어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라서다. 자영업자들은 식자재를 사재기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최근 업소용 식용유 5통을 미리 사뒀다. 작년 초 한 통 18리터에 평균 22,000원이었던 업소용 콩식용유 가격이 5만원 내외까지 2배 넘게 올랐다. 박 씨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발주처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불안하다. 식자재를 미리 사두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파묘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제조 등에 쓰이는 식물성 유지로 파묘 가격 상승은 식용유 가격을 밀어올리고 식품 물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파묘 가격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전쟁으로 인한 주요 식물성 유지 수출국의 생산 부진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 파묘 가격은 1,453달러에 이른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로 1년 전 1,034달러보다 수입 단가가 40.6% 상승했다. 파묘뿐만이 아니다.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사료용 곡물 수입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전 분기 대비 5.8% 올랐으며 2분기에는 13.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 여파로 국내 계란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5일 기준 등란 30알의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7,008원으로 이달 초 가격 6,300원보다 약 10% 상승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10년 넘게 빵집을 운영한 윤 씨는 올 초 아예 가게를 접었다. 3년 전만 해도 리모델링까지 하며 가게 규모를 확장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만 원자재 값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크림빵, 단팥빵 등 품질 좋은 빵을 개당 500원에서 700원에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점이 윤 씨가 앞세웠던 가게의 경쟁력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만든 빵으로 승부했는데 재료값이 너무 뛰니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음식점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 75만 1,008명 가운데 13만 5,926명이 폐업을 선택했다. 음식점업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 18.1%는 전산업 평균 10.9%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 원자재 값이 크게 뛴 올해 수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5월 2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사도 의미를 쓸 수밖에 없는 본인의 특별한 사정도 밝혔다. 유튜버 성재준 씨는 28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해당 계정은 정 씨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라 씨는 성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성재준TV에 출연한 바 있다. 정 씨는 26일 자신의 의견을 밝힌 첫 게시물을 통해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나 아시안게임 때 어떤 비리라도 있었으면 제가 딴 메달이라도 내놓겠다라며 그때 당시 모두 해외 심판이었는데 비리가 있나? 그럼 우리나라 단체전 메달도 비리로 땄다고 하는 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메달을 박탈해달라라고 했다. 27일에는 분명히 메달 날로 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댓글 적으시는 분들 전부 법적 처리하겠다라며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제 노력까지 폄하하는 건 묵과 안 하겠다. 비자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거라는 댓글 역시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언론을 향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은 모자이크를 해주는데 제 사진은 여전히 그냥 쓴다. 왜 전 모자이크 안 해주나요? 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28일에는 왜 이런 거짓말들을 했나요? 라며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 등을 나열한 후 왜 제게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했나? 왜 제가 새신사 뺨을 때렸다고 했나? 라고 했다. 정 씨는 추미애 의원님 왜 저의 재산이 10조라고 하셨나? 300조가 됐다. 400조 됐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손혜원 의원님 저랑 엄마랑 대화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 할 말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국정농단 당시 한 언론은 최서원 씨 단골 목욕탕 새신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새신사가 8살이던 정유라에게 뺨을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씨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머니 계시는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당연히 내일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다라며 도움 주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꾸준히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신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기 학교 데려다 줄 때 제가 가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상상이나 해보셨나? 라며 지금껏 아이 학예회 한 번 가본 적 없다. 전부 아주머니 보냈다. 가족이라곤 없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그런 거 할 때 혼자 덩그러니 가족도 없이 울어야 하나? 정말 너무하시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왜 어렵다면서 아주머니 쓰냐고 비난하시냐? 2차 가해가 되는 행동들을 제발 그만두시라라고 했다. 정 씨는 댓글창에서 네티즌들이 언쟁을 벌이자 답글을 통해 제발 그만하시라. 누구보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상처 입은 건 나다. 하지만 지금은 보수가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저도 윤석열을 찍었다라며 민주당 정권에서 5년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진짜 그만하시라. 제발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성재준TV에 출연해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한 채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조국 전 장관 딸은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지만 저는 가족 전체가 난도질 쳐져서 어머니도 그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멀리 계신다라며 저는 애 붙잡고 6년간 악으로 강으로 버텼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들다. 모든 게 다. 지금 뭐 조 전 장관 딸이 불쌍하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28일 내놨다. 그러나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 단체는 차등 지급이 공약 후퇴라며 반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서 2021년 국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곳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입은 2년간 손실액을 54조 원으로 계산했다. 이들에겐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초 이후 발생한 손실은 정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입은 피해액까지 사실상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의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 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상공인이 이금융권에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리에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주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를 최장 3개월 연장하는 지원안도 내놨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과 정치권에선 반쪽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상공인 한 곳당 600만 원 일괄 지급 등 총 50조 원 규모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수위 쪽은 손실 보상안의 전체 규모나 구체적인 피해 지원금 액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밝히지 않았다. 손실액만 집계하고 구체적인 보상안은 새 정부와 국회에 넘긴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고 상인들이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서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영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1일로 예상되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정치 재개 시점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출마 적절성을 놓고 시끌시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당내 의견 차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을 놓고 당 일각에서는 이 전 후보가 계양을 출마 의지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데 따른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6월 지방선거 인천선거대책위원회 관련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보궐선거에 포함되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의 빠른 정치 복귀가 필요하다는 쪽과 거친 표현을 쓰며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이 전 후보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 또한 나온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재명 전 후보의 계양을 출마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형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글이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 22일 이후부터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당 내에선 계양을 출마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정동영 사례처럼 일부러 쉬운 길을 찾는 게 차기 대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격리자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에서 다량의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폭로가 이어져 논란이다. 28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상하이 민항구 메이롱현 아파트 거주자인 한 네티즌이 공개한 짧은 영상 한 편이 공유되고 있다. 사흘 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는 주민이 정부로부터 보급받은 도시락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생충과 벌레 등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도시락은 지역 관할 방역당국이 주민 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생충이 발견된 반찬은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중국 전통요리 홍러우다. 네티즌은 이물질들이 돼지고기 안쪽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며 장기간 강제 봉쇄로도 모자라 도시락조차 믿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영상이 확산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민항구 시장관리감독국은 당일 오후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웨이보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역복을 입고 찾아와 도시락을 살펴보는 영상도 올라왔다. 다만 조사 결과와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도시락 관련 논란은 상하이 지역 퉁지대학에서도 나왔다. 격리 중인 재학생들이 학교 측 배급 도시락의 위생 상태를 폭로하면서다. 봉쇄령과 함께 기숙사에 갇힌 학생들은 지난 26일 점심으로 배급받은 도시락에서 기생충, 벌레, 달팽이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이보에 직접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상하이에 대한 고강도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민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방역당국이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정집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